이 시간 가장 핫한 뉴스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제 뒤에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군인들 같아요. 군인들이 있는 사진이 있고 밑에 다시 만나요라는 키워드가 붙었네요. 그리고 스토킹 범죄,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태현의 얼굴이 모습이 보이고 팩트가 틀렸다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휘청이는 토종 감자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자, 먼저 다시 만나요라는 이 키워드가 붙은 이 사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이 남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군인들 같아요. 그런데 네. 다시 만나요라는 키워드가 붙었거든요. 이게 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최근 지난 21일에 인도네시아에서 해군 53명을 태운 잠수함이 침몰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53명 모두 사망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탑승자들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작별의 노래, 다시 만나요라는 내용의 작별의 노래를 부른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먼저 어떤 영상인지 보고 올까요? 한 승조원이 직접 기타를 연주하고 반주에 맞춰서 웃는 얼굴로 여러 명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 제목이 이 삼파이 줌바라는 노래인데 이게 인도네시아어로 작별의 의미가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이 영상이 촬영된 건 이 침몰 사고가 일어나기 몇 주 전에 촬영이 된 겁니다. 아이고. 이 영상은 당시에 이 퇴임을 앞둔 잠수함 함대 사령관을 위해서 이 작별의 영상을 찍은 건데 이 지금은 영원한 작별의 노래가 된 상황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날 이 승조원의 유족들은 발리 해변에 모여서 숨진 승조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는데요. 네. 이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가 SNS에 직접 이 영상을 공유하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노래가 영웅들의 남겨진 가족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 바란다. 영웅들이여 안녕히. 글쎄요. 사고 나기 몇 주 전에 승조원들이 이 잠수함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 보기만 해도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아직 승조원들의 시체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이 승조원들의 시체가 발견이 돼서 시신이 발견이 돼서 가족들에게 빨리 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김태현의 얼굴이 모습이고 팩트가 틀렸다가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김태현과 팩트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지금 이 세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죠. 지금 사진으로 보신 그 김태현, 이 김태현과 관련한 몇몇 시중에 알려진 일화가 팩트가 틀렸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알려진 일화 중에서 몇몇 다른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통상 근데 언론에서 팩트 체크라는 이런 코너로 해서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좀 알아보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번 팩트 체크는 언론이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저 피의자 김태현 본인이 직접 한 건데요. 본인이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그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지금 김태현 구속된 상태인데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이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러이러한 거는 지금 팩트가 아니다. 나와 관련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인 건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례적이 아니고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한도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대체 그럼 뭐가 그렇게 틀렸길래 입장문까지 구속된 이 강력 범죄자가 내냐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난 이 숨진 피해자 그 큰딸이랑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뭐 초반에 변호인 조력을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거부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몰라서 조력을 못 받았었던 거다라는 이런 얘기. 그리고 내가 피해자 주소를 알아낸 방법도 시중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범행 후에 내가 그 시신들 옆에서 음식물을 먹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네. 난 사실 먹은 게 아니라 그 사건 다음에 우유랑 맥주만 마셨다. 라는 내용을 이 입장문에 담아서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아니, 우유는 음식물이 아닌가요?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의문입니다. 이제 김태현은 우유랑 맥주는 이게 마시는 거랑 씹는 거랑은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아, 마시는 것과 씹는 것은 별개다. 제 추측이죠, 뭐. 글쎄요. 자, 이 김태현 하면요. 검찰에 송치될 당시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돌출 행동을 하던 그런 모습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 당시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일일이 다 답변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살아있다는 것도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죽였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화면 보고 있을 어머니께 할 말씀 없습니까? 볼 면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마스크 한번 벗어줄 생각 있나요? 네. 배 교수님, 저런 돌출 행동도 그렇고 뭐 본인은 뭐 오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팩트를 뭐 바로 잡겠다고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김태현의 이런 행동들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좀 정상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살인범이 제가 볼 때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팩트체크를 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근데 이게 분명히 의도한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프로파일러들에 따르면은 이런 이제 스토킹 범죄들 저지른 이제 스토커들은 이 행위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상당히 자기가 좀 중요한 존재라는 그런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론에서 전혀 이 피해자들하고 상관없는데 갑자기 충동적으로 살해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존재감이 상당히 무시되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스토커들은 피해자하고의 관계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인이 좀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팩트체크 입장문을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역설적으로 이 스토커들은요 피해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아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이 피해자하고 본인이 연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라든지 이 김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좀 금물로 좀 중지를 할 필요가 상당히 이 부분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심을 좀 덜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자, 그런데요. 이 김태현 관련 이 범행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사이코패스 범죄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이 좀 분분하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 경찰에서 이 범죄자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이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40점 만점에 25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다라고 이 결론을 내리는데 이 김태현, 사실 뭐 강호순, 조두순들이 다 받은 이 검사를 통해서 봤을 때 경찰 얘기로는 일단 25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점수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다만 뭐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냐면 뭐 피해 의식, 보복 심리 이런 반사회적인 성향,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약간 성향은 있지만 사이코패스라고 결론을 내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범죄 유형은 아니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난 모양이군요.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문순 강원도지사 얼굴이 있고요. 휘청이는 소종 감자라고 물음표가 붙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최문순 지사 하면 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이 도민들을 위해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감자 판매도 나서고 뭐 산천어 판매도 나서고 정말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판매하면서 완판남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 완판남에 대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순 씨? 구름 씨 네, 홈쇼핑, 강원 홈쇼핑입니다. 11,000톤이나 모발이 네. 쌓여있다 그러죠. 110만 상자를 팔아야 돼. 코로나 바이러스 때려잡는 핵감자 세일. 10kg들이 한 상자를 5,000원에. 그게 내가 감자인데 날 팔어? 사장님이 불량 감자를 하시는데 이거 불량 감자 오는 거 아니냐. 감자가 옵니다. 네. 보시기에 누가 형인 것 같으십니까? 형님이 손을 든다. 하나, 둘, 셋. 형님이세요? 생물학적 나이로는 네. 우리 군수님이 네. 형님이신데 네. 이 외모나 다 제가 네. 한 5살쯤 형인 줄 알고. 이게 젊어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산천어? 화천은 사는 사람들이 산천어 먹고 살기 때문에 네. 늙질 않는다. 매운탕이나 네. 찜을 할 수 있도록 물만 부으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저렇게 도민들 어려움 타게 하려고 직접 팔 걷어붙이고 홈쇼핑에서도 나가고 산천어도 팔고 했던 최문순 지사. 요즘에는 여러 논란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지영 기자도 어제 산천어 먹방을 시식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아, 산천어 먹었어요, 어저께? 네, 꿀맛이더라고요. 네, 최문준 지사가 도정 운영에서 최대 고비를 맞은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요. 코로나 백신 관련 러시아 대사와의 면담 논란인데요. 최문준 지사는 어제 2024년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원산에 코로나 백신을 공급해달라며 러시아 대사와 면담에 나섰습니다. 이를 놓고 현재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한 누리꾼은 북한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설레발을 치고 있다. 우리 국민이나 먼저 챙길 것을 요구했고요. 이 설레발이라는 표현은 댓글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렇습니다. 춘천 출신 국회의원이죠.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도민도 백신을 못 맞고 있는데 북한부터 챙기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를 현재 거세게 내고 있습니다. 백신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논란도 현재 한창 진행 중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달라는 동의가 현재 66만 건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한중문화타운 민간 사업자는요. 사업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청 앞에서는요. 심지어 차이나타운 철회를 환영한다며 퇴진 운동까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민간 사업자가 사업 재검토를 생각을 하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나타운 건립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김남북 의원 그리고 전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둘이 설전을 벌이던데 이건 두 사람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입장문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무슨 차이나타운을 만드냐, 그걸 또 1대1로, 그러니까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이라고 아첨까지 해야 되나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나섰는데요. 완전히 왜곡된 선동과 반중 정서로 사업을 발로 걷어찼다. 사실상 최문순 지사의 한중문화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지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말했는데요. 민주당에서 똘똘 뭉쳐서 한중문화타운을 추진하면 저와 우리 당은 나쁠 것이 없다. 선동 저격글을 쓰지 말고 특별법이나 내라.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양국 문화를 교류하는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저급 차이나타운이라고 왜곡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차이나타운을 둘러싼 둘의 갈등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논란이 불거지는데 정작 당사자 최문순 지사 입장은 좀 어때요? 네, 최문순 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 나서며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로 살기가 힘들다 보니 혐오 정서 등이 현재 확산되고 있다며 그게 반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최문순 지사의 입장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반중 정서도 있고요. 또 반일 정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혐오 정서, 분노 정서 같은 것이 이제 확산되고 있고 그것이 반중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고 반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강원도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역풍을 맞고 있으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이 문화 교류를 좀 더 확대해서 사람 간의 교류를 늘리고 서로 혐오 감정을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중문화타운 무산과 관련해서 당장 어떻게 해야겠다는 묘안은 없다고 밝히며 현재 장고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요. 특히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게 혐오가 나오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재추진 가능성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최문순 지사 관련해서 대권 도전설도 나와요. 혹시나 일련의 이런 논란들이 혹시 대권 도전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무관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최문순 지사에겐 대권의 의지가 현재 상당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에선 최문순 지사의 대권 출마설이 기정사실화된 게 꽤 오래됐습니다. 최 지사는 대선에 나갈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은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렸다는 등 현재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 지사는 자신의 업적인 2024년 청소년 올림픽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정 운영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죠. 내리 3선을 하면서 12년간 강원 도정을 책임졌던 최문순 지사. 과연 유종의 미,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둘지도 관심입니다.